이번에는 익스체인지 서버 하이브리드 구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제 하이브리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자료상에서 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익스체인지 온라인 조직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중간 단계로 하이브리드를 배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조직은 한 번에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익스체인지 서버를 쓴다는 자체가 뭐 단순히 사서함을 뭐 한두 개를 쓰는 게 아니라 뭐 100개 혹은 1000개 단위 이상 큰 기업에서 보통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서함을 한 번에 이동할 경우 기업에 있는 망의 트래픽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배포를 통해서 이제 그 중간 과도기 과정을 이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이제 사서함을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이제 사서함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당연한 기능이고, 이제 그 이외에는 예를 들면 프리엠비지 일정 있음 없음, 이것도 굉장히 기업에서 중요시 여기는 기능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 반대로 클라우드에서 온프레미스도 이거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고요. 뭐 대표적인 예로 어떤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원진은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일반 임직원은 뭐 온프레미스 이런 식으로 쓰거나 혹은 반대 이렇게도 많이 사용합니다. 뭐 여러 가지 특수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기능은 여기 기술 자료를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뭐 보안 라우팅부터 해서 주소 로그를 같이 공유해서 쓴다, 이제 하나의 SMTP 도메인으로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하나 나중에 세부적으로 다룰 내용이고 지금은 구성에만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배포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익스체인지 온프레미스에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먼저 사전에 진행해야 될 거는 당연히 지금까지 다룬 거를 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컨트롤 구성했고요. 거기에 익스체인지 서버를 조인시켜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저 AD 커넥터를 통해서 AAD 싱크를 구성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해줘야 돼요. 이게 사전 리퀘어먼트라고 보시면 되죠. 기본적인. 이 이후 4번 단계가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과정을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피스닷컴에 들어가서 전역 관리자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준은 지금 진행한 건 2016입니다. 그리고 익스체인지 어드민 센터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왼쪽 메뉴에. 하이브리드 클릭하고 컨피규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하이브리드 위자드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인스톨을 진행합니다.
실행해 주시고요. 이 마법사는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제가 이걸 처음 했던 게 대략 3년 전이었는데 3년 전과 지금의 마법사가 또 다르고 기능도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흐르면 이 화면은 좀 달랠 수 있지만 전반적인 필수 흐름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넥스트 진행하시고 그러면 어느 서버에서 진행될지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건 단일 머신이지만 이제 여러 대의 머신을 진행했을 경우 이제 그 서버를 찾는데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사실. 라이센스를 체크하는 부분이. 그래서 평가판으로도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언라이센스드 프로덕트, 왜냐면 저는 체험판으로 진행했으니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이제 하이브리드 이제 제품 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디스 서버 나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일단은 정보창에서 뭔가 넘어간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라 했거나 혹은 한 것 같네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익스체인지 매니지먼트 쉘에서 이미 already라고 나와 있네요. 사실 인포메이션 서비스 스토어 서비스를 리스타트 하라고 하는데 일단은 넥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그래서 지금 보여진 대로 온프레미스 어카운트는 이 어카운트를 쓰고 익스체인지 관리 서비스 계정, 관리자 계정 혹은 그리고 오피스 익스체인지 온라인 어카운트는 전역 관리자 계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넥스트를 진행해 주시고요. 일단 풀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니멀리 레커멘드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하려면 이제 풀 하이브리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하고 여기서 추가적인 이 옵션은 못 보던 건데 일단 요거는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더레이션 트러스트 이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클라우드 익스체인지와의 그 트러스트 관계를 맺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네이블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레코더가 나오고 여기서 네임 서버에 이 텍스트 코드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네임 서버를 별도로 구성했고요.
바더 레코드에서 텍스트 레코드로 해서 서버 데이터랑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베리파이 오너십을 진행합니다.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완료가 되었고 모던 하이브리드로 할 건지 클래식으로 할 건지, 사실 이것도 예전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모던으로 보면 프리엠비지 기능을 이용하려면 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기능이 이쪽이 더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넥스트. 온프레미스 서비스에 크레덴셜을 넣으라고 하네요. 온프레미스 크레덴셜을 넣어줍니다. 넥스트. 애저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저녁 관리자를 넣어줘야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 마법사 진행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 눌러주시고, 일단 엣지가 있으면 엣지를 체크해야겠지만 저는 엣지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넥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넥터 역할을 할 서버를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증서 부분이 체크 진행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제 사설 인증서가 아닌 공인된 인증서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일 조직의 fqdn을 입력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컨글래츄레이션 완료는 되었다는데 두 가지 오류가 나와 있어요. 이제 조직 오토 디스커버 엔드포인트를 커뮤니케이트 할 수 없다와 이제 오 어스라는 이 부분의 HCW 자체는 하이브리드 컴필레이션 위자드는 완료되었지만 요거는 수행할 수 없다고 하네요. 만약에 이 기능이 필요하면은 수동으로 하거나 다시 마법사를 돌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요거는 이제 한번 저도 요 부분은 처음 보는 건데 여러 번 구성을 해봤지만 한번 요걸 열어보면은 일단 이것도 새로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동으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일단 u os 서버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get os 서버라고 해보니까 나오는 건 없어요. 그러면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복사해서
온프레미스 익스체인지 파워쉘에서 진행하고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복사해서 보면은 your verified domain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는 아마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고, 테넌트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들어갔고요. 네, 이렇게 해서 둘 다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응용 프로그램 사용하도록 설정, 이 부분 볼 텐데요. 특별하게 뭐 수정해야 될 건 없는 것 같아서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진행이 됐고요.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고, 기술 자료대로 스크립트 파일을 저장해 놓고, 익스체인지 쉘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4단계 Azure AD에 온프레미스 권한부 인증서를 업로드 하라네요. Azure AD 모듈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일단 모듈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Azure AD 파워쉘 모듈을 설치하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리타이어 됐네요, 문서가. 다운로드 센터에서 찾으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경우는 설치를 어떻게 진행하냐면 일단 파워쉘을 관리자 원화로 실행합니다. 여기서 윈도우 서버 2016이면은 인스톨 모듈 네임 Azure AD를 하시면 되시고, yes를 눌러줍니다. 설치 과정이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다음 단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은 설치했고 스크립트도 제작하라네요. 복사하고 아까 실행했던 파워쉘 ISV 다시 실행해서 똑같이 붙여넣고 저장 하고 제목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한번 똑같이 한번 실행해 볼 텐데요. 커넥트 MSOL 서비스라는 거 보니까 아까 설치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인스톨 모듈 MS 온라인으로 설치해야 되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명령어 구성을 봤을 때 이건 굳이 익스체인지 파워쉘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역 관리자 계정을 넣어주시고 무리 없이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끝점 목록을 한번 불러와 보라네요. 외부 끝점 목록은 다 똑같아요. mail.pemfree.com 이전에 구성했던 것처럼 진행이 되니까요. 여기서 요 스크립트 파일 만들 때 이걸 넣어달라 이런 거 같네요. 또다시 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복사하고 넣고 등록해줍니다. 이것도 명령어를 보면은 굳이 익스체인지 쉘에서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이건 또 바로 런 스크립트 이런 경우에 사실 하면 되는데
커넥트가 안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종료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별 무리 없이 바로 스크립트가 진행이 된 걸로 보여요. 이 명령어로 추가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추가됐다는 걸 아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인트라 커넥터 만들기 꽤 많네요. 이게 이런 과정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온프레미스에서 다음 명령어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명령어는 이거는 익스체인지 쉘에서 해야겠네요. 이미 되었다네 이건. cat 그러면 인트라 오르가니제이션 이거는 이미 진행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토 디스커버로 되어 있고 잠시 녹화를 정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인트라 오르가니제이션 커넥터 요게 이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던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아래를 보니까 요거를 쓰면은 이제 끝점을 볼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온프레미스 쪽에서 썼을 때는 이걸로 나오고 온라인에 접속했을 때는 이렇게 나와요. 온라인은 요 명령어로 접속하면 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이걸로 나와서 그러면은 get intra organization 커넥터 명령어로 해서 보면은 이걸 가리키고 있고 이걸로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별도로 뭔가를 설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온프레미스에서. 그래서 이건 아마 마법사에서 진행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거는 클라우드에서 접속해서 온프레미스에 있는 엔드포인트를 넣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넣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도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요 6단계, 7단계는 패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법사를 돌렸다면. 안 되었다면 요걸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 서버라고 하는데 익스체인지 서페이크 1 이전 서버에 대한 어벨러티 어드레스 스페이스 구성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동 여부는 어떻게 하냐 테스트 어스 커넥티비티 이걸로 하라네요.
여기서 온프레미스 메일박스를 통해서 한번 해보는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명령어인데 입력해놨네요. 온프레미스 43을 사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걸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석세스 나오네요. 그래서 올바르게 뭔가를 막 했는데 진행이 된 걸로 보입니다. 석세스풀. 그래서 이 부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다시 돌려보니까 이제 남은 거는 오토 디스커버 이 부분을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아래쪽에 있던 오류 메시지는 제가 이제 수동으로 진행해서 완료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마 수동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일정 과정이. 이 부분은 시간을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정도 기다리고 다시 마법사를 진행해 보니까 이제 오류 없이 구성이 완료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U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사용법이라든지 어떤 분석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